자, 한번 뭐 이런 것들이 넘어가고요. 네, 가설검정 빨리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검정이라고 하는데 가설이라는 것은 가정된 설명을 가설이라고 보시면 된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일반적으로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거 뭐라고 한다고요? 대립가설. 얘를 반대되는 것들을 비무가설이라고 합니다. 비무가설. 자, 일반적으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기존하고 차이가 나는 걸까요? 기존하고 차이가 나지 않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차이가 나지 않는 걸까요? 차이가 나야죠. 내가 일반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건 차이가 나는 거죠. 왜? 제가 다이어트 식품을 개발했는데 사장님, 먹으나 안 먹으나 효과가 없는 걸 증명할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예요? 기존하고 다르다. 기존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아무도. 효과가 나요. 믿으실 거냐고요? 안 믿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자. 뭐라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안 뜨는데, 일반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자. 뭐라고요? 그래요.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해보니 벗어난 것들이 많아진다. 뭐라고요? 벗어난 것들이 많아진다면 이거 봐요. 틀렸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나죠? 라고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차이가 나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래요.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시다. 이 범위에서 한번 해봐요. 이 약을 해봐요. 그랬더니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라고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다시 뭐라고요? 판사는 네가 죄인이라고 너는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판사는 네가 죄인이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야. 너는 일반인인데 어떠한 기준치에 의해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라고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 기준이 필요하다. 뭐라고요? 이 기준.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무가설을, 그래서 기무가설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맞죠? 기무가설은 뭐가 된다고요?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기무가설은 뭐라고 한다고요?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립가설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요. 근데 여러분들은 측정 불합도는 달라요. 측정 불합도 같은 경우는 차이가 나야 되나요? 차이가 나지 말아야 되나요? 이걸 이걸 했더니, 대측들을 했더니, 서울에서 측정하나, 부산에서 측정하나 차이가 나면 안 돼요. 차이가 나면은 좋은 제품이 아니니까. 그리고 소재는 저희는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립가설이 차이가 나지 않는 건가요? 아니에요. 무조건 기무가설은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기무가설은 무조건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희는 어떻게 설득시키나요? 이 범위 안에 계속 들어가면 돼. 다시 뭐라고요? 이 범위 안에 계속 들어가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모든 기준은 기무가설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모든 기준은 기무가설을 기준으로 비각시키느냐, 채택시키느냐. 자, 모든 기준은 기무가설을 채택하면 차이가 나지 않는 거고, 이거에 벗어나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보다 벗어나면 뭐가 된다고요? 차이가 난다라고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신뢰 수준하고 유의 수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자, 신뢰 수준이라는 것은 맞출 가능성은 신뢰 수준을 보시면 됩니다. 자, 신뢰 수준을 뭐라고 한다고요? 맞출 가능성이 되는 거고요. 유의 수준은 틀릴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의 수준을 뭐라고 한다고요? 틀릴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90%, 95%, 99% 아까 많이 보셨죠? 신뢰 수준 90%, 95%, 99% 많이 보셨죠? 이거 맞출 가능성을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맞출 가능성. 이에 반해서 유의 수준은 틀릴 가능성이라고 해서 알파라고 합니다. 유의 수준 틀릴 가능성 알파라고 하는데, 그럼 얘가 유의 수준 알파 몇이 될까요? 10%, 그러니까 0.1이 되겠죠? 얘는요? 0.05, 얘는요? 0.01이 되겠죠? 자, 다시요. 유의 수준은 틀릴 가능성, 신뢰 수준은요?
맞출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얘를 합치면 1이 돼야 되니까. 얘 맞추면 1이 돼야 되니까. 합치면 1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뢰 수준이 알려지면 유의 수준이 저절로 결정이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의 수준 95%라는 것은 100개 중에 90개가 들어갈 가능성. 99는요. 100개 중에 99개가 들어갈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뢰 구간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이 맞춰야 되니까. 이에 반해서 유의 수준은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얘는 좁아지겠죠. 좁아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좀 설명은 드리겠지만 자, 신뢰 수준보다 더 중요한 거는 허용 오차가 더 중요해요. 허용 오차 넓이를 보고 거기에 몇 번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찍혔습니다. 그러면 90%에서 기각일까요? 채택일까요? 90%에서 벗어났을까? 기각이에요? 채택이에요? 이건 기각이에요. 그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95%에서는 95%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찍혔습니다. 90%하고 99%가 있어요. 자, 90%에서도 기각, 99에서도 기각이에요. 내가 기각을 시키고 싶습니다. 90%로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99로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기각시키고 한다면 90%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99로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99로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시요. 90%라는 것은 100개 중에 10개가 벗어날 가능성이고 99는요. 100개 중에 99개가 벗어날 가능성이에요. 저는 차이가 난다라고 설득시키고 싶은데 선생님들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90%라고 보시면 어떻게 돼요? 100개 중에 10개가 벗어날 가능성이야. 거기에 찍히면 뭐라고요? 그래,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한데 야, 10%면 좀 그렇지 않냐? 야, 우연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 라고 의심을 많이 하신단 말이야. 근데 100개 중에 하나가 벗어날 가능성인데 거기 찍히면 야, 이건 진짜 차이가 나겠구나 하고 설득할 수 있는 파워가 좋아지겠죠. 이해되시겠나요? 다시 말하고 90%는 기각시키기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기각시키기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 설득할 수 있는 파워가 약해요. 이에 반해서 99는요. 기각시키기가 어려워. 하지만 어떻게 된다? 타인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파워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 수준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데 거의 일반적으로 95% 씁니다. 왜냐하면 얘는 기각시키기가 너무 쉽게 설득하기 힘들어요. 얘는 너무 어려워. 너무 검증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일반적으로 95%를 제일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95%.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K가 2라면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고요? 95.4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95%로 본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다면 제1종으로 유의 수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의 수준 알파라는 것은 기무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기각하는 확률을 유의 수준 알파라고 합니다. 다시요. 유의 수준 알파는 뭐라고요? 네가 맞지만 틀릴 가능성. 다시 뭐라고요? 네가 맞지만 다시요. 뭐라고 다시요? 네가 맞지만 틀릴 가능성. 뭐라고요? 네가 맞지만 틀릴 가능성.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유의 수준 알파라고 한다. 유의 수준 알파. 그러니까 타인들에게 설득할 때요. 타인들한테 설득할 때. 지금 와이프 원래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빨리. 저희 와이프님께서 카드값을 겁나 썼습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주장해야 될까요? 아이 와이프 한다 그러면 서로 싸우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1년간 못난 남편 만나서 참 고생이 많았다. 하지만 이거는 이 카드값을 보세요. 지난달보다 많이 쓰셨죠? 많이 쓰셨으니까 어떻게 된다? 좀 줄여주세요라고 설득시키는 게 좋겠죠? 다시 뭐라고요? 네가 틀렸어 싸우자는 거야. 내가 잘해왔는데 이것만 좀 수정을 해주면 안 될까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래요. 좀 해볼게요. 라고 이렇게 서로 간에 협상을 할 수 있는 근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95%는 다시 뭐라고요? 100개 중에 5개가 틀릴 가능성. 말하고 5개 이상이 틀릴 가능성. 자, 90%는요. 100개 중에 10개 이상 틀릴 가능성. 그 다음에 99는요. 100개 중에 1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유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기각하기가 어려워져.
하지만 정말 거기에 찍힌다면 설득하시는 파워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신뢰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다. 그러니까 설득하기가 좋다. 뭐라고요? 설득하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요거까지만 보시고 6점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보시면 1.6, 자, 90%가 된다면 표본수가 많다면 K값이 얼마 된다고요? 1.64. 다시요. 90%의 K값이 얼마 된다고요? 1.645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99%의 K값은 N수가 많다면 2.576이 되는 거고요. K가 3이라면 N수가 많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N수가 많다면 저절로 99.7%를 가지게 되겠죠. 자, K가 2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적은 유의 수준은 신뢰 수준은 95.4%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표본수가 9개이고 95%에 대해서 K를 구하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9개이고 9개이니까 어떻게 자유도는 8로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95% 넣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95% K를 구하라 하면 얘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2.31이 K값이 되는 거예요. 2.31이 K값이 되는 거예요. 얘에다가 어떻게 구한다고? 얘에다가 확장브로커를 붙여있는 게 확장브로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선 제가 강의를 해드렸던